대충 잡은 거거든요. 와이드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본격 실무 협상이 오늘 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뭐 차관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 똑같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조금 이번 주 기준으로 중요한 거는 10일 정도에 이제 그동안 한 달 플로를 쭉 돌려보면 뭐 화웨이 사건도 있었고, 그쵸, 화웨이 딸내미 잡았다가 보석으로 나가고 뭐 말도 많았는데 뭐 최근에 이슈에는 크게 그 이쪽 이슈 없잖아요. 근데 10일은 뭐가 있냐면, 자, 중국이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 그 시장에서 이 부분이 좀 완화됐던 게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장을 눌렸던 거지, 최근 한 달, 두 달 정도는, 사실 한 달 정도는 무역 분쟁 이슈는 시장에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악재가 없었어요. 한번 잘 되돌려 보시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엉뚱한 것 때문에 장이 개박살이 낸 거지. 애플 이런 것 때문에, 경기 둔화라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지. 요 미중 무역 분쟁 가지고 장을 건드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일 날, 실제적으로 10일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하필이면 또 목요일인데, 왜 자꾸 제가 목요일 그러냐면 지난해 거의 다 목요일 날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산업안전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처예요. 예. 여기서 과연 짱깨놈들이 신기술 수출 제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 말은 무슨 말은 7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거의 뭐 이런 호재성 재료로 가는데, 실제적으로 약간 더 좁혀서 이벤트를 잡아보면 이번 주 목요일 10일 날 미국 산업안전국, 미국의 정부 부처죠. 예, 거기서 신기술 수출 제한 보고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그럼 여기 뭔데요? 여기서 제출해가지고 짱깨가 미국의 예전처럼 미국 기업에 스파이 칩을 심었다, 아니면 이런저런 걸 훔쳐갔다, 그렇게 좀 세게 나오게 되면 뭐 무역 분쟁 협상 나가리 모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부담이 좀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오면 그냥 또 넘어가는 겁니다. 하여튼 이벤트 기준으로는 요게 이제 요 정도에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셧다운은 네,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브렉시트는 21일까지니까 거의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미국이 실제적으로 원래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에서 2.5%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야, 올해 잘해야 2번, 내년에 1번. 이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2020년에는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내년에 올해 2번 올리고 내년에 1번 올리니까 실제적으로 2020년이 되면 인상 멈춘다는 거잖아요. 이걸 대갈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이라고 합니다. 예, 발언이라 하고, 주말에 사실은 미국의 파월 의장이 파월 의장만 있은 게 아니고 주말에 이제 전 의장들, 파월 전이 옐런이었죠. 예? 자넷 옐런이었고, 그 전이 버냉키였잖아요. 그 턱수염 좀 멋있게 나신 분. 그렇죠? 인물은 버냉키가 잘생겼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 뭐 성향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잘생긴 건 아니더라고. 근데 버냉키는 잘생겼어, 제 생각에. 어쨌든 이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가 좀 중요한 거냐 하면 비둘기냐 아니냐를 그런 거 볼 때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봅니다. 최근에 사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개박살이 났었어요. 이만큼 주봉을 보면 3.2에서,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국채금리가 이빨 빠졌다는 거는 채권을 이빨 산 거거든요. 주식을 이빨 판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상당히 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을,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금리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에요. 채권을 사면서 빠진 거예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실제적으로 다 올라버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권을 팔고 주식을 이빨 샀단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채 채권 금리는 지금 수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다 이 종목이다 치면 이렇게 세게 당겨버리잖아요. 봉이 엄청 크죠. 4%짜리.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에 익숙해졌다 보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보냐면 이 난리를 피웠잖아요. 12월 달에 미국 증시 하락률은 거의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한 15% 빠졌었거든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일봉을 이렇게 감싸버렸잖아요.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6,300에 대한 지지선, 다우 같은 경우는 22,000에 대한 지지선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는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약해질 수도 있으면 미친 거죠. 이거 뭐 3% 오르고 2% 3% 빠지고 막 5% 오르고 이제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나스닥 움직이는 건 좀 중요합니다만은 일단은 사실 국채금리가 반등을 못했으면 솔직히 개표곤 했는데 이게 좀 반등을 했다는 건 채권을 좀 튼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장대 연봉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도 보면요. 크게 빠지니까 크게 오르죠. 그리고 또 크게 빠지고 좀 오르고 이때도 좀 변동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변동이 좀 제가 볼 때는 작을 거예요. 이 주식이 3% 움직이고 하면 안 돼요. 미친 거죠, 미국은. 근데 이 정도는 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저점에 대한 신뢰가 미국 시장에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주말에 뭘 했냐면 오늘 중국은 먹히질 않았는데 상해 증시도 사실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빨 당겨버리면서 약간은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역사적으로는 계속 하락세가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하락세가 상해 증시가 2600까지 당겨버리면 그림은 또 바뀝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바닥은 애매하지만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시 내려오면 모르는데 여기서 만약에 똑같아요. 이 연봉을 감싸버리면 이제 코스피 206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런 그림 그리는 겁니다. 내일이 또 중요해지겠죠. 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다시 조금은 시간이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이제 61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면 지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두 가지 재료입니다. 하나가 이제 미중 무역협상 무역협상 기대감. 그다음에 금리라는 비둘기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 비둘기가 영어로 뭡니까? 모르겠다. 매는 이글인데 독수리구나. 요거 하나에다가 또 하나 있어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이 지난 주말에 다시 하는 재료가 있었던 게 물론 오늘 이제 많이 반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지준율은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정치 용어는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몇 번 들어보면 최소 10년 동안 우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학점 직업준비율이에요. 그럼 직업준비율은 뭐냐?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우리나라도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일정 부분 예치해야 하는 비율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은행이도 있고 우리은행이 있고 신한은행이 있고 별의별 은행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사고 칠까봐 현금 그 유동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책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중국으로 치면 중국은행인가? 그런 데다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2%를 예치해라 이렇게 규율을 정해놨어요. 네가 갖고 있는 돈의 2%는 네가 갖고 있는 현금의 수신고의 뭐 5%는 제가 쉽게 말씀드린 수신고의 2%는 중앙은행에다가 너 맡겨놔라 담보로 이게 꽂아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꽂아놓는 비율을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준율을 낮춘다는 말은 2% 꽂아놔라 그러다가 1%만 꽂아도 돼? 그 말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러면은 중앙은행에다 갖다 둬야 되는 그 2% 중이 1%잖아요. 그럼 남은 1%는 어디로 풀리냐면 이건 이제 시장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준율 인하가 이야기되면 돈이 풀린다고 해석을 하고 이거는 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뭐라 해석하냐면 경기 부양으로 해석을 해요.
물론 이제 지준율보다 더 강한 재료는 당연히 금리 인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준율 인하했다고 막 폭등은 안 해도 자꾸 중국이 계속 줄 인하하고 있거든요. 최근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낮춘다는 거는 중국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장은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하나 보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ADR이라는 건데 이 문은 계속 하도 보다 보니까 이제 익숙합니다. 치수는 파란색이고 ADR은 빨간색이에요. 코스피인데요. ADR이 지금 85%란 말은 기준은 100입니다. 이 말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다 빠져있다는 소리고 지수도 눌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현상이 된다? ADR이 먼저 올라가요. 지수보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셀트리온 이런 애들보다 개별적으로 먼저 간다는 소리예요. 반등할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어제 77%까지 떨어졌다 올라왔는데 밑에 애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뭐 또 개떡 같은 소리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정도에 대한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올해도 뭐 내일 CES가 진행이 됩니다만 반짝반짝 모릅니다만 추세적으로 IT에 대해서는 자금이 세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셀트리온은 왜 오늘 못 갔습니까? 셀트리온은 여전히 실적 부담을 안고 있어요. 여기에 뭐 램시막을 유럽하고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자금이 한정되기 때문에 안 갈 땐 안 가는 거야. 언제 갈지 내일 또 어디 갈지는 저도 몰라요. 현재는 여기까지 뭐 회계 분식 이슈라든지 실적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SDI 같은 종목이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그럼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IT 중에서는 또 한번 쏙는 셈 치고 한번 좀 욕심을 내볼만 해요. 다시 60일선을 시도하니까 SDI는.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속는 셈 치고 한번 반등을 시도해볼만 해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대차는 안 가게 빠지겠죠. 얘네들이 쉬어버려요. 옆으로.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면 현대차는 약간 IT 대형주의 반대 섹터로 봐야 돼요. 지금 만약에 그럼 내일 장이 돼서 내일 다시 이제 SDI나 삼성전기가 다 빠져버린다. 그러면 다시 현대차 애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돈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좀 아니라고 했던 그 화학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중국 모멘텀이 좀 큰데 오늘 좀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별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 보혜양조 같은 정치 테마주는 지금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는 늘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 건드려요. 이게 캔들로 봤을 때 2,300원에서 여기서 한 4일 있었고 또 밀리잖아요. 그럼 그건 안 건드려요. 남선 알루미늄도 안 건드려요. 이게 좋은 차트 같은데도 가다 말다 하는 차트거든요. 아난티는 어떤 상황입니까? 아난티도 치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대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경협주가 그러니까 동화 지질이라든지 조비라든지 최근에 뭐 좋은 사람들은 조금 M&A예요. 예. 이런 이제 엉뚱 안 올랐던 섹터로 올라버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코스모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2차전지는 아직까지 확 못 뛰는 거는 SDI가 여기까지만 뚫으면 돼요. 제가 볼 때 다시 22만 5천원까지만 가면 2차전지 확 붙어버려요. 그러면 누가 풍국주정 이런 데다 빠져버려요. 지금 풍국주정 차트가 좋아 보여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위치예요. JNK한테도 마찬가지예요. EN코리아도 마찬가지. 차트 좋아 보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항상 만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일 앞으로 또 장이 안 좋고 또 SDI가 꼬꾸라지면 얘네들은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SDI 이런 애들이 꽂아버리면 얘네들 다 떨어져 버려요. 다 떨어져요. 지금은 이제 딱 간을 보는 거예요. 한번 튀려고. 물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강스템 이런 거 JP모건 컨퍼런스 관련 이게 내일부터 미국에서 열리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10일까지 열리는데 이 모멘텀은 좀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독도 마찬가지였고 JP모건 컨퍼런스 관련주들은 조금 빠질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소문